안녕하세요. 합리성이 도시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육조의 최준서입니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크게 책의 내용 요약, 그리고 국내 사례 및 시사점으로 나누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합리성이 도시란 어떤 도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책 내용 중에는 통치자는 사회가 이성적인 방식에 따라 기능할 수 있도록 도시 경관을 디자인하곤 한다. 이는 다시 설명하면 통치자가 사회를 관리하기 위해 공간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라는 내용을 통해 우리는 합리성이 도시의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책을 읽고 이해한 합리성이 도시란 사회적 변화와 목표의식을 토대로 공간의 변화를 이끌어내며 합리성이 공간을 생성해 또 다른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는 순환이 일어나는 도시입니다. 합리성이 도시에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는 새로운 공간을 필요로 하며 새로운 공간을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예시로 파리 혁명파 건축과 도시계획 담당 부서는 건조 환경이 이성의 시대의 신념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표하에 시민건축위원회를 신설하여 공간의 변화를 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평등을 추구하는 혁명파는 공동묘지를 종교적 장소가 아닌 세속적 장소로 제한하는 등 사회 관리를 위해 공간을 변화시켰습니다. 나폴레옹 1세는 파리를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하에 리볼리 거리를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만은 보다 합리적인 도시를 창조하기 위해 상업과 사회적 통제를 촉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오스만은 첫 번째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세바스토폴 대로를 건설하고 파리 중심부의 남북 방향의 흐름을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는 1858년에서 1860년 사이에 형성되었는데 로마대로, 개선문 주변대로 인근의 도로 건설, 도시 중심으로부터 외곽으로 나오는 교통 흐름 개선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네트워크는 1860년에서 1870년대 초반에 형성되었으며 우교 지역과 도시의 나머지 부분을 연결하고 벨빌과 베르시를 연결, 16구와 개선문 지역을 연결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스만은 질병이 잘못된 도시 디자인으로 초래된 것이라 생각해 건강에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나은 도시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질병 관리라는 사회 관리를 위해 진행된 하수도 건설은 진보에 대한 부르주아의 열광을 반영하였으며 파리에 부과된 새로운 이성적 사회 질서 및 공간 질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스만은 하수도 이외에도 공원을 조성하였는데 반란의 공간이 아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파리의 허파 역할 이외에도 사회적 안정이라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철도의 도입은 파리와 다른 지역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래표는 각 연도별로 지하철역 철도망의 발전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스만은 각 지역 간의 연결 촉진을 목적으로 철도망을 건설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시간에 의한 공간 소멸을 촉진시켰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파리를 제국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프랑스의 힘을 영속적으로 상징하는 대리석의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오페르 가르니에가 있는데 제국을 위한 대도시를 건설하려는 사회적 관리를 위한 공간 관리 일환으로 이를 건설하였습니다. 프랑스는 1899년 만국 반람회를 위해 에펠탑을 건설하였으며 이는 당시 프랑스의 산업적, 기술적 성과를 상징하는 구조물이 되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이러한 건축물들과 성과들을 토대로 국제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프랑스의 공업 역량과 문화적 우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공간의 물리적인 변화와 함께 정치적인 투쟁은 한편으로는 정치적 진영 사이에서 일어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 계급의 소외가 심화되면서 모순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예술과 문학은 이러한 현상들을 포착해 문학에 표현하였으며 그 결과 인상주의, 야소파, 입체파와 같은 많은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표현 형식이 출현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예술가들은
파리 몽파르나스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그 결과 파리는 문화의 도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변화와 공간의 변화는 상호 유발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파리는 사회 관리를 목적으로 20세기 동안 공간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20세기에는 1950년대 정부가 도시 서쪽에 정부 건물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생성된 라데팡스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업무 중심 지구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RER 철도 시스템 운영, 교통 기반 시설 확충 등을 통해 파리의 공간을 연결시키며 변화시켜 왔습니다. 현재 21세기에는 철도, 지하철 시스템을 확장하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공간 변화를 통해 합리성이 도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근대성과 합리성을 갖춘 대표적인 합리성의 도시로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에 기반한 도시 계획을 통해 재개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파리는 국제적 수도로서 선진 도시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도시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조는 세종시를 합리성 도시의 대표 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된 행정 중심 복합 도시입니다. 특히 서울이 비대 성장과 지역 침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노무현 정부가 이를 해결하고자 세종시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이처럼 도시 공간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세종시를 합리성 도시로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종시는 파리와 비교했을 때 역사적 배경은 다르지만 도시 계획의 합리성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합리적인 계획을 통해 세종시가 도시 공간 변화를 꾀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종시는 국제 도시 설계 공모를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정부는 서울의 주요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하며 중앙 집중화에서 벗어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 경제 체제로의 변환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러한 도시 계획은, 이러한 도시 개념은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공모전을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또한 세종시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였는데 공원 녹지 비율이 50% 이상으로 계획된 도시로 도심 속에서 자연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녹지 공간이 연결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세종의 녹지 공간은 단순한 미관을 넘어 모든 시민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시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상 정원과 같은 독창적인 공간은 도시의 합리적인 설계 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과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종시의 교통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충청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주요 도시들과 연결되는 교통망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오송역을 중심으로 전국과 연결되는 교통망은 세종시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입니다. 세종시에 정부 세종청사가 생기면서 공무원들이 교통 수요와 같은 환경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이는 신규 통근버스 배차나 서울 세종 고속도로와 추가 교통 인프라가 설치 예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세종의 교통 시스템은 도시 기능성과 합리성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입니다. 세종시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를 넘어 주민들의 자족 수요에 힘입어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 문화, 복지, 여가 시설들이 조화를 이루어 주민들이 도시 내에서 생활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자족 도시로서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 비즈니스 벨트, 국가 산업단지, 그리고 우수 대학 유치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세종시는 장기적으로 매드타운을 피하고 독립적인 도시 기능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인 인프라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웰빙 라이프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세종시는 대규모 녹지 환경을 조성해야 했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단순히 도시 개발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소요를 반영하여 도시 속에서
자연을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세종시의 녹지 설계는 도시와 자연의 공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 도시 계획이 중요한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세종시는 전체 면적이 50% 이상이 녹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처럼 넓은 녹지 비율은 도시 공간에서의 쾌적한 생활 환경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공원과 녹지 공간이 생활 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도시 어디서든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보행로와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시민들이 자동차 대신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 도시를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 친화적 녹지 네트워크를 도시 전역에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세종의 녹지 공간은 이면도로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와 연결되어 있어 자연과 휴식, 커뮤니티 활동이 함께 어우러지는 독특한 환경과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세종시는 옥상 정원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녹지 공간을 도입하였습니다. 세종이 옥상 정원은 그 자체로 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관과 여가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도시 속 다양한 녹지 공간은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자연 친화적인 도시로 녹지 공간을 도시 전체 균형 있게 분포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관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도시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도심 속 녹지는 도시 열섬 혈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생태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수종을 심고 공원을 다양한 형태로 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미래 도시가 나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녹지 계획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이 국가 균형 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로서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이 집중된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세종시를 계획하였고, 그 결과로 세종정부청사와 같은 대규모 공공건축물이 세워졌습니다. 세종정부청사는 대한민국 행정의 핵심 허브로서 국가 정책이 결정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또한 대통령 기록관은 국가의 역사적 기록을 보관하는 곳으로 정치적 상징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세종시의 국가적 위상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 수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립세종도서관과 같은 지식 및 문화시설은 국민들이 정보와 교육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세종시가 국민의 지식 허브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러한 공공 건축물들과 도시계획을 통해 대한민국이 정치적, 행정적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의 발전과 균형을 위한 상징적인 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사점 파트에서 저희조가 생각하고 있고 논의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파리와 세종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점을 살펴보면 두 도시는 모두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라는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파리는 19세기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아 도시 재개발을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도시 구조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이라는 현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설계된 도시입니다. 즉, 두 도시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도시가 발전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 또한 분명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두 도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파리는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발전한 도시로 기존 구조를 재개발하면서 도시가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반면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새로운 계획 도시로 건설되었습니다. 또한 파리는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라는 철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도시 계획이 이루어진 반면 세종시는 서양 철학보다는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합리적 접근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도시의 완성도에서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파리는 이미 역사적으로도 완성된 도시로서 평가받고 있지만 세종시는 아직도 자족성 확보와 같은 측면에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특히 세종시는 여전히 부동산 문제와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조는 도시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합리적인 도시 공간의 변화를 이끌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공간은 단순히 건물과 도로로 이루어진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도시 공간은 그 시대의 요구와 신념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리는 근대화 과정에서 프랑스 혁명을 통해 영향을 받아 합리주의적 사고에 따라 도시를 효율적으로 재편하였습니다. 당시 파리는 중앙 집권적인 도시 구조로 재정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효율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세종시 역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도시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주요 과제인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 설계된 도시입니다. 세종시는 자연 친화적인 요소와 사람 중심의 자족 도시로 설계되었으며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도시는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공간을 재편하였습니다. 파리는 근대성 확보를 위해 도시 재개발이 이루어졌고, 세종시는 균형 발전을 목표로 새로운 도시 공간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처럼 환경의 변화가 도시를 재구성하고 시대적 신념을 반영한 공간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두 도시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네, 합리성의 도시에 대한 발표를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